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올림피아코스입니다. 2위 프라이부르크와 3위 올림피아코스의 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3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올림피아코스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4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는 바츠카를 만나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스코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 프라이부르크의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다름슈타트를 만나 1대1로 비겼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웨스트햄을 만나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단 한 개의 유효 슈팅을 때려내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의 모습이 아쉬웠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에서도 상대에게 밀렸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권터, 카하레, 퀴블러, 로젠펠더, 롤, 필립, 카이텔이 결장하고 올림피아코스는 리처즈가 결장하며 두 팀 모두 100% 전력으로 뛸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전력 누수가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홈 이점을 갖는 쪽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 치르는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는 올림피아코스로서 적잖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리그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올림피아코스는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수준이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확실히 흐름은 올림피아코스가 좋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한 점 차 패배를 당한 올림피아코스지만 오히려 내용 자체는 뛰어났습니다. 전력 누수도 프라이부르크가 더욱 큰 상황 속에 올림피아코스가 밀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팀 모두 클린시트 작성은 힘들 것이며 올림피아코스가 원정 분리를 이겨내고 승점 3점을 따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2대1로 올림피아코스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폴라와 웨스트햄입니다. 토폴라는 기본적으로 4-4-2를 가동하고 웨스트햄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대1이 나왔던 1차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웨스트햄의 전력은 단순히 4-4-2를 쓴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홈에서도 5경기 무승을 기록하는 등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급에서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습 성향으로 가는 편이지만 UEL에서는 언더독들을 공략하는 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파케타와 워드프라우즈라는 미드필더들이 단단함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편이라서 굳이 쿠두스 같은 선수들의 기동성에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이 UEL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상황에도 파케타와 워드프라우즈는 꼭 엔트리에 넣는 편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웨스트햄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웨스트햄의 경우 UEL에서 언더독 입장의 팀들을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의 창의성과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폴라가 4-4-2로 나서면서 중앙을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3대1로 웨스트햄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아약스입니다. 마르세유는 스트라스부르에게도 비기면서 조직적인 압박을 하는 팀에게는 조직력의 부족으로 의외로 고전하는 약점이 상당히 보여지는 중입니다. 아약스가 감독이 바뀌기 이전보다는 확실히 압박의 강도나 저돌성이 강해진 상황이라서 마르세유도 아약스를 상대로 고전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전술의 부족이 단점인 가투소 감독은 전반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약점을 보이는 편입니다. 아약스는 확실히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상승세입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부진했지만 1차전에 비해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1차전의 무력한 패배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엔트리를 구성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화력을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르세유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도는 높지만 세부적인 전술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마르세유가 좋아진 아약스의 압박 능력에 고전할 수 있는 양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투소 감독이 이끄는 팀은 유럽 대항전에서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2대0으로 마르세유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과 린츠입니다. 리버풀은 UEL에서는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상대를 압도하는 체급으로 상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툴루즈전 패배로 인해서 리버풀이 UEL 확실한 통과를 위해서 로테이션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버풀이 1차전과 비슷하게 전력의 차이를 크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원정과는 달리 홈에서는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기도 하는 편입니다. 린츠는 기동력과 압박으로 승부를 거는 편인데 리버풀과의 체급 차이는 너무 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체력이 떨어진 후반전에 골을 허용하고 역전을 당하는 것은 리버풀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생질로아스를 상대로도 보여준 패턴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체급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모습이 잦습니다. 1차전에서도 조직적인 압박 싸움에서 린치를 크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선제골을 허용한다고 해도 후반전에 상대의 페이스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역전까지 연결하는 패턴도 리버풀에게는 흔합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홈이기도 하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4대0으로 리버풀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